놀라는 이유는 뭐죠? 여기 이 건물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에 놀라는 거죠. 아까 누가 얘기하던데 제가 화정초등학교를 노리고 한번 임대했다 독박 쓴 적이 있어요. 거기를 좀 어떻게 초등학교 건물을 좀 써볼까 하고. 제가 원래 무슨 얘기할 때 저를 좀 아는 지인들은 다 내쫓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기를 칠 수가 없는데. 제가 YMCA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주 YMCA가 전국에서 사고지구입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살아났는데, 그래서 사고지구로 한번 살려보겠다고 큰맘 먹고 내려왔다가, 밀려났죠, 힘에. 제가 전주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려와 보니까 이 안산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농촌 활동을 같이 하지만 여기 정작 내려오니까 이 전라북도가 농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살리지 않고는 이게 시민운동 하는 게 별 그렇게 큰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농촌 정책, 농촌 마을 뭐 이런 정책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자부터 바로 그냥 뭐 진안 마을 만들기니 완주 마을 만들기, 전라북도, 제가 전라북도 중간지원센터를 만들고 또 나왔지만 아무튼 조례 만드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원래 내려오면서부터는 전주 살다 완주로 내려왔는데 완주 일을 이렇게 맡아서 한 거는 작년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완주 사람들은 나한테 막 맨날 뭐라고 그랬죠. 완주에 살면서 왜 다른 지역 일만 하냐 그랬는데 뭐 저한테 그렇게 기회가 안 와서 일하기 시작한 거는 작년서부터. 이 정책을 만드는 데는 뭐 관여했지만 정작 내가 실무를 맡아서 이렇게 한 거는 작년부터. 그래서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완주를 이렇게 오게 된 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완주는 완전히 농업을 위주로 하는 지역인데다가 이 완주가 보면 대농이 없습니다. 보시면 완주가 이런 지형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태백산맥과 같이 그런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는 다 김제평야, 평야하고 그 끝은 새만동입니다. 농담 한마디 하면 제가 전주 YMCA 올 때 안산에서 맨날 시어갖고 싸워가지고 저를 여기로 파견할 때 연맹 사무총장이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국회를 해줘야 되는데 3년 동안 새만금에 대해서 일체 발언하지 말까. 첫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시하고 같이 또 싸울까봐 그러면 전주에서 못 산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못 가더라고요. 한 6개월 지나니까 막 이걸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왼쪽이 다 평야하고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서해안이 바다에 불어오면 처음 맞이하는 산맥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강원도의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행지적인 걸 갖고 있고요. 가운데는 이게 하얀 게 전주입니다. 그리고 서움도 완주 땅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요. 여기를 이제 넘어가면 소위 말해서 무진장입니다. 무주, 진안, 장수. 전라북도에서는 동부 산악권이라고 하는데 산악지대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발 뭐 한 700 정도. 그래서 완주가 요 지역, 저희가 지금 요 지역에 있는데요. 완주가 생산하는 거는 굉장히 많고 또 유명합니다. 근데 생산량이 전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너무 떨어져요. 꽃감 하면 상주 꽃감 하지 완주 여기 꽃감 얘기 안 해요. 근데 여기는 씨 없는 꽃감으로 또 유명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 해발에 따라서 감이 씨가 있고 없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뭣도 모르고 여기서 이제 모종을 팔아요. 시장에서. 씨 없는 꽃감이라고 갖다 씹어놓고 기다리는데 다 씨가 생기죠. 그리고 이 지역은 뭐 딸기, 아까 점심 드셨던데 딸기하고 이제 마늘, 양파, 그다음에 소, 친환경 한우를 키우는 데고요. 또 여기 이 지역이 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생강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 저희가 이제 지금
농업유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문화유산처럼 농업유산을 등재할 수가 있어요. 100년 이상 되면 등재할 수 있는 그걸 준비 중인데 우리나라가 두 군데가 지금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청산도의 구들장로, 혹시 기회 있으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청산도는 이게 논에 물이 안 고여가지고 구들장을 논에다 다 깔고 그 위에다 흙을 덮고 그 위에다 벼농사를 하는 아주 독특한 농법을 하고 있어서 그게 등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 그 밭에 있는 담, 돌담, 그게 등재되어 있고, 유일하게 두 곳이 등재되어 있어서 저희도 지금 등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는 지금 제가 이제 안산에 살던, 제가 그 성포동에 살았는데 성포동 인구가 뭐 한 5만 6만이잖아요 동이. 저희 9만 8천입니다 완주군 전체 지금 이 땅이 지금 10만을 바라보고 이제 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제가 이제 여기 면에 살고 있는데 5만 5,500명입니다. 5만도 아니고 5,500명. 그러니까 이 농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고 인구가 축소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안산시 한 동 정도면 진안하고 무주하고를 합쳐놓으면 안산시 상록구의 무슨 1동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안 인구가 2만 9천 명이니까 얼마나 작아요. 그 산악지대, 농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고령화되고 또 인구가 이제 점점 줄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좀 재미나게 돈은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하여튼 좀 삶의 질을 좀 높여보자 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 100개 마을을 관리하고 있는데 100개 마을 한 50개 공동체, 뭐 아파트 공동체까지 하면 아파트 공동체가 한 20개, 그러니까 180개 정도의 공동체를 관리하고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상담하고 하는 일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공동체의 숫자로 보더라도 뭐 예를 들면 이 도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숫자죠. 그런 게 좀 안타깝고, 아무튼 완주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완주가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대농이 없습니다. 다 소농입니다. 완주 농업정책은 다 소농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소농들이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소득을 올리면서 편하게 내가 농산물을 팔아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완주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가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학교 건물입니다. 이 안에는 뭐 여행사업단도 있고 로컬푸드 하는 팀들, 귀농교천센터 뭐 이렇게 있는데, 완주가 좀 이렇게 선진적으로 좀 나갈 수 있었던 거는 진안군의 자극을 많이 받아요. 진안군이 제가 진안이를 더 완주보다 더 오래 했는데, 예를 들면 마을 축제, 아마 안산에서들 마을 축제 할 때마다 오셨었던 것 같은데, 마을 축제라든가 농업 정책 뭐 이런 걸 하면서 진안에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귀농하면 옛날에는 괴산 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산청, 그죠? 산청에 내려가 있는 안산 식구들 가끔씩 만나는 거, 모모씨,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만나는데, 사실은 이제 귀농을 하는 정책을 진안이 잘했죠. 월급제도 만들고 귀농한 사람들한테 2년 동안 월급을 주면서 마을 일을 돕도록 한다든가 이런 거를 했는데, 완주는 이제 그거를 모델로 하면서 아예 막 건물을 이렇게 막 리모델링 몇 억씩 들여서 하고 막 단체 만들고 지원하고 하는 일들을 굉장히 좀 높은 단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가 스스로 쓸 수 있도록 사업을 알선해주고, 또 사업을 하게 되면 홍보도 해주고 계획서 써주고 별거 다 합니다. 뭐 세금 계산서도 끊어주고 뭐 하는 일들을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지역 자원을 좀 발굴해서 공동체를 이제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공동체가 비즈니스를 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 모델은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만든 모델이에요.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 했을 때 일본 희망제작소, 일본의 농촌 사업 관련해서 도입하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우리가 일본의 마을 사업들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뭐 커뮤니티 비즈니스도 그렇고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 명칭도 그렇고, 뭐 로컬푸드, 뭐 지산지소, 일본에서는 지산지소라고 하는 그런 것도, 뭐 로컬푸드 매장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일본의 시스템을 많이 접하고 있죠. 왜냐하면 일본이 저희보다 한 20년 먼저 고령화 사회를 만들고 농촌이 무너져가는 것을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든 걸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 했다고 보죠. 그래서 완주가 이제 안산시로 말 만들기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YMCA가 있다가. 근데 그렇게 하게 된 거는 마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 이전에는 이렇게 직접 집행했습니다. 마을도 선정하고 결산도 보고 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은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아마 지금 지원센터 하나를 다 만드는 것도 행정이 지속 가능하게 그 사업을 유지 발전시킬 수 없어서 지금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고, 그 중간 지원 조직에 지금 민간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이 마을 사업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완주에 2010년도에 이거를 만들게 된 것도 마을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정은 1년 단위로 모든 사업을 다 끊습니다. 기름이 2년이죠. 그러니까 2년 사업이 끝나면 행정은 이미 다른 대상지로 바꿔가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의 마을은 돈을 받았을 때는 뭔가 좀 하는 듯 하지만 이제 재정 지원이 끝나면 문 닫죠. 그래서 농촌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유유시설이 의외로 많습니다. 농촌 지역.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을 못한다든가 뭘 받아놓고 또 운영을 못한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인력이 없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행정은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을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 때 그거를 일단 좀 설명드리면, 그렇게 했고 완주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거는 2008년도에 약속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1년에 100억씩 농촌 지역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500억. 그래서 다 지역에서는 다 완주가 그렇게 돈이 다 웃었죠. 근데 목표가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100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한 120개까지 만들었는데요. 움직이고 있는데 한 90여 개 됩니다. 그래서 100개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공동체를 50개 만들겠다. 지금 한 40개 정도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푸드 시스템을 해서 구축하겠다. 이런 걸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농촌 행정조직도 개편을 하죠. 농촌 활력화를 만들어서 이 안에 농촌과 관련된 모든 계획을 한 자리에 다 넣습니다. 그래서 한 과장 밑에 계장이 6명, 메모드한 행정조직을 개편하죠. 이거는 진안이 모델입니다. 진안은 마을 만들기 사업 하느라고 마을 만들기 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부자인 박사가 전문직으로 들어옵니다. 그 전에는 유정규 박사가 들어왔고 부자인 박사가 들어오고, 지금 부자인 박사는 이제 충청남도에서 스카우트해서 충청남도에 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마을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듭니다. 행정에. 근데 완주가 그렇게 하기에는 완주가 지난보다 돈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좀 크게 만들자, 그래서 좀 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과장 밑에 그냥 한 30명이 한 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농촌 활력화가 저 파트너였습니다. 올 6월 달까지. 근데 7월 달에 또 조직 개편하면서 공동체 활력화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공동체 활력화 안에 저희,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그 다음에 청년 정책, 도시 정책, 이렇게 해서 4개 계획을 다시 따로 묶어서 저희 파트너로 다시 설정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농촌을 관련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아예 독립을 시켜버립니다. 저희가 10월 달에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만들어질 때 지금 각 시군이 굉장히 오래 많이 중간지원 조직을 만드느라고 아주 난리 아닌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이제 홍성, 예산, 천안 뭐 이렇게 해서 쭉 구축해 가고 있고요. 서울, 경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죠. 따북공동체가. 뭐 서울은 뭐 이전에 구축해 하고 제주도도 그렇고. 근데 저희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2010년도에 이거를 세울 때 이거를 민간이 할 건지 행정이 할 건지.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는 다 행정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2년 동안 인큐베이터를 해서 민간한테 이양하겠다. 근데 저희는 한 3시간 동안 싸웠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부족하더라도 민간한테 주자. 달라. 행정은 아니다. 너희는 능력 없다. 우리가 하다가 주마. 이래갖고 뭐 똑같은 얘기를 한 3시간 동안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군수가 부족하더라도 민간한테 주자 그래서 민간 위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위탁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예산은 한 4억을 받습니다. 거의 인건비로만 한 80% 쓰고 한 20%는 운영비 그 다음에 한 10%는 저희 교육비로 일정 정도 빼놨고 농촌 사업의 모든 재정은 행정이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행정이 집행을 하고 저희는 교육, 사후 관리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뭐 수시로 마을 상담, 컨설팅, 주민교육, 프로그램 지원, 정보 수집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잘 안 찾아가요. 주민들이 뭐 다 아시잖아요. 행정 찾아가기 쉽지 않잖아요. 또 행정에 가서 편하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뭐 전화도 옵니다. 뭐 센터장님 뭐 누구 좀 보내주세요. 뭐 왜요? 그러면 우리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뭘 해야 되죠? 그러면 직원을 이제 보내죠. 그러면 뭘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되지도 않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가 그럼 이거 합시다. 그러고서 이제 교육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비 배정해주고 또 이제 교육 들어가고 뭐 하면서 하는 일들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파트도 마을 공동체, 그러니까 마을의 사업. 저희가 이제 주로 마을 회사라고 부르지만 마을.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뭐 협동조합, 뭐 영농조합법인 무슨 사업단 뭐 어쩌고저쩌고 한 게 한 40개 있는데 5개씩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5개가 2명에서 5명이 우리 이런 걸로 해서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하면 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년에. 그래서 그게 좀 활성화되면 그 다음에 내년에 2,500을 다시 지원하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인큐베이팅 되고 이제 독립을 시키면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안산은 아파트 단지가 많지만 여기도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가 한 10만이 된다고 보면 한 4만원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공동체 사업을 작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가면서 또 설명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8명이 일하고 있고요. 또 사회모금팀이 2명이 일하고 있고요. 또 마을 간사와 같은 방역사무장이 있습니다. 마을 사업을 도와주는 4명이 있어서 15명이 지금 저랑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마을 사업은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뭐 몇 억짜리 가져올 수 있어요. 못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안이 모델입니다. 진안은 5단계로 되어 있고요. 진안은 1단계가 250만 원입니다. 2008년서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아직도 관여하고 있는데 완주는 그거를 모델로 하면서 우리는 돈이 좀 많으니까 1,000만 원까지 열어주겠다. 그래서 1단계가 완주군은 1,000만 원까지 열려 있고요. 매년 20개 마을이 신청을 합니다. 진안은 30개 마을이 신청을 해서 10개 마을을 뽑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올리고 3단계 올리면 이제 조금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부처 사업을 가져올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 자립마을을 가서 주무시는데 에너지 자립마을은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중간에 그냥 준다고 그러니까 받은 마을입니다. 썰렁하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왜? 단계를 밟아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단계를 만드는 거는 마을이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뭐 여태까지 그냥 뭐 농사만 짓고 그냥 어르신들 생활해 왔는데 갑자기 공동체 만드십시오. 이제 사업입니다. 뭐 회계를 처리합니다. 뭐 교육 받으십시오. 이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 훈련을 하느라고 단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를 통과해야지 2단계를 가고 2단계를 통과해서 3단계를 가고 저희는 또 조금 더 지독합니다. 완주는. 저희가 3월까지 마을 100개를 전수조사합니다. 시트지가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왜 안 되는 거 다 조사해서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면 공동체가 돈 많이 벌어요. 마을들이 뭐 한 35가구가 한 달에 한 7, 800 매출액을 올리는데 물론 이제 십시일반 나누면 뭐 얼마 안 되겠지만 아무튼 돈을 그렇게 버는 게 마을 어른들이 다 같이 해서 버는지 아니면 두서너 명이 해서 버는지 이거를 저희가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그렇게 버는 마을은 홀딩을 시키고 있어요. 일체 그 다음 사업을 못하게. 왜냐하면 그건 공동체가 깨져가는 수순이거든요. 그건 개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스톱을 시키고 다시 회의를 다시 해라. 마을 주민들하고 다시 공유해라. 그 근거지를 다 내라. 그렇게 하면 저희가 다시 교육 들어가고 다시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더감 에너지 마을이 65억 들어간 겁니다. 태양광 다 설치했죠. 태양열 설치했죠. 거기 마을 시설 하는데 그거 다 지원한 거죠. 싸움이 났죠. 싸움이 나죠. 당연히 납니다. 마을 사업은 돈이 들어가면요. 싸움 안 난다고 하면 이상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웃겨요. 마을 위원장님이, 이장님이 그전에도 커피를 잘 샀어요. 어른들 읍내 나오면. 저희 읍내 나오면. 그 덕암 마을에서 건너면 거기가 제가 노는 놀이터입니다. 읍내인데. 읍내 나오면 뭐 커피도 사고 뭐 밥도 사고 할 거 아니에요. 이장이니까. 근데 사업하기 시작해서 이장이 밥 사면 이상한 거예요. 아, 이장이 그 돈 갖다 사나? 이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돈 쓴 거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도 아 이상하네 하면 이제 싸움이 나요. 덕암이 그래서 소송 중입니다. 사실은 거기 찜질방이 굉장히 좋은데 찜질방을 운영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안산시키러 갔는데 찜질방을 한번 가동시켜볼까요? 그랬는데 찜질방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떼야 되거든요. 그래야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왔을 때 뜨뜻하게 찜질을 할 수 있는데 가동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제가 다시 찜질방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는데 4명의 광역사무장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난해 균형기촌 정책을 하면서 도시에서 균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을에 사업을 할 때 도와주라고 120만 원을 줬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 간사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숙박을 잠잘 공간을 제공하고 이제 마을일을 돕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도시에서 농촌에서 살기가 사실은 쉬울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화가 의외로 굉장히 닫혀있는 문화이면서 또 열려있는 문화이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방역사무장, 그러니까 마을에서 살지 않고 한 마을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4개 마을을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 사무실을 같이 쓰고 출퇴근을 하는데 물론 이제 뭐 마을에 가자 그러면 출근 안 하고 그냥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을에 뭐 사업계획서도 써주고 뭐 마을에 무슨 상품 개발한다면 상품 개발도 도와주고 홍보한다고 그런 일들을 마을 간사하고 똑같이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4명이 지금 일하고 있고 한 20개 마을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한 30개 정도까지 늘려야 되겠다 해서 다시 2명을 더 요청해 있는 상태입니다. 귀농한 사람들이 저도 이제 도시것이잖아요. 제주도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귀농한 사람? 육지것이라고 해요. 육지에서 왔으니까 육지것이라고. 저더러 돈것이요. 네, 저희는 도시것이라고. 근데 이 도시것들은 야행성이에요. 낮에는 비일비일합니다.
일단 이제 해 떨어지려고 하면 반짝반짝반짝해서 2시까지 갑니다. 근데 마을 어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놈들 도대체 뭐 하는데 2시까지 불 켜. 동네라고 가는데 불 켜놓은 거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는 뭐하냐. 근데 또 도시 사람들은 늘 닫혀 있었잖아요. 내 공간에서 생활했잖아요. 농촌은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집이요? 저 농촌 한가운데 사는데 저희 집 들어올 때 뭐 노크를 합니까? 초인종, 뭐 초인종도 없지만 뭐 뭘 누르고 뭐 전화 뭐 아이씨네 오늘 가도 돼 이런 게 어딨어요. 그냥 문 열고 들어오면 온 거죠. 도시 사람은 그걸 못 견뎌.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왜 우리 집 들어와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는데도 그럼 도시 사람들은 어두운 거에 적응을 잘 못해요. 가로등이 많아야 돼요. 농촌은 가로등을 최소로 하는 게 농촌. 왜냐하면 작물이 안 되거든요. 가로등 밑에 작물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도시 사람들은 그게 민원이에요. 가로등 해달라, 이장님 뭐 해달라 하는. 그러니까 이장님이 도시 사람들 우리 마을에 살아 들어오면 귀찮아요. 맨 민원만 얘기한다. 그리고 마을 회의하면 오지도 않고 맨날 뭐 하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더 심하냐면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주로 친환경적인 삶을 하려고 농촌에 오잖아요. 생활은 그렇지 않지만 아무튼 마음은. 그래서 이제 풀도 꼭 낫으로 깎아야 되잖아요. 예초기도 잘 안 써요. 위험하다고. 근데 농촌 어르신들은 그 꼴을 못 봅니다. 이 풀이 자라는 거에 노이로제가 약간 트라우마 같이 있어요. 그래서 풀이 나면 무조건 제초제를 뿌려야 됩니다. 내 집, 네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귀농한 사람이 젊은 후배인데 마당에 이제 풀이 수북하게 났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배야지 했는데 어르신이 그 논두렁 제초제 뿌리러 나가면서 하 뿌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 집은 친환경적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풀을 빨리 깎았어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네 집 내 집 일이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고 내가 해줘야 되면 여력 있으면 해주고 하는데 이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그 일을 꼭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내 일탈이고 뭐 이런 걸 주장하죠.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마을 간사 제도가 도입됐고 또 마을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마을 간사가 도입됐는데 저희 광역사무장들도 귀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1명 있고 남성이 3명이 마을 일들을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5개년 계획하면서 완주가 5가지의 성과를 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레농장이에요. 이게 초봉농장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이 자기 농사를 짓지만 또 협업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지원을 했었어요. 2억씩 10군데에다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줬죠. 시설을 지원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 인력뿐만 아니고 귀농한 사람들 인력도 거기다 붙여줘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지금 10개인데요. 이런 거 하면 서로 같이 키우는 거죠. 내가 혼자 소 키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르신들이 모여서 서로 같이 키우는 거예요. 뭐 버섯을 같이 재배하고 그 다음에 뭐 쌈야채를 같이 하고 그래서 이 쌈야채 이 마을이 1호점인데요. 90세 먹은 노인이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법니다. 자기 농사 얼마나 짓겠어요. 어르신이 그러니까 자기 먹을 거 하고 여기 나와서 뭐 꼼지락 해서 한 달에 한 15만 원 벌고 그 다음에 이제 완주가 로컬푸드로 부상하게 됐죠.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린 전주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전주가 62만이거든요. 인구가. 물론 농가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둘러싸고 있으니까 전주 소비자들한테 농산물을 팔아보자. 그 다음에 농산물을 멀리 이동시키지 않고 지역에서 소비해보자. 라고는 취지로 도입을 했습니다. 두 가지 시스템을 갖추는데요. 하나는 상자 포럼입니다. 귀농한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지인들이 다 도시에서 살고 있으니까 회원을 딱 해서 내가 농사 짓는 거 뭐 한 달에 한 번 보내줄 테니까 나한테 얼마 보내.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하나 하고 이제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었죠.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유럽식 스타일인데요. 이 농가가, 이 지역에 있는 농가가 여기로, 여기 이제 집화장이 여기 있는데요. 집화장으로 농산물을 가져옵니다. 수시로. 그러면 일주일에, 아니 2주일에 한 번씩 저 가운데 선대에 넣어서 가정에다가 택배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내가 뭘 먹고 싶어요. 주문하는 게 아니고요. 생산한 거 그냥 보내주면,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당일 수확, 당일 판매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7개가 이 전주를 들어가는 모든 길목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 시민들이 아니면 전주에 오가는 사람들이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하는데요. 약간의 이제 이게 원래 목적은 소농, 가족농, 그다음에 고령농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자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어르신들이 농산물을 제 시간에 매장에다 갖다 놓고 매장 관리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차량도 돌아요. 어르신들 농산물 아침에 수거해 가는 차량도 있긴 한데, 예를 들면 내가 파를 아니면 뭐 쌈야채를 내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채취해서 다듬어서 봉지에 넣어서 택 붙이고 내다 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르신들 생활상에서.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걱정이에요. 또 하나는 농산물이 당일 수확, 당일 판매하는데 농산물이 하루 지났다고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시들하긴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다시 재생산할 거냐 하는 게 저희하고 행정의 과정입니다. 수입식품은 전혀 안 들어가나요? 예? 수입 뭐 과일이나 수입식품들 안 예, 안 들어가게 됐어요. 전혀 안 들어가요. 한 번은 누가 호박을 중국산에 한 번 넣었다가 퇴출당했습니다. 자기 애호박이 모자라가지고 넣었다가 퇴출당했어요. 여기 지역의 농산물만 돼 있고요. 아, 지역에? 예, 완주 농산물이기 때문에 완주 것만 갖게 돼요. 다른 지역. 그래서 그럼 완주 거라고 못해주나요? 뭐 갖다 놨다가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데 들키면 퇴출이죠. 이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라북도가 사실 완주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올해 그 혁신도시에다가 전라북도 로컬푸드 대형 매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시군들이 볼멘 소리를 하죠. 왜냐면 완주하고 가까운 혁신도시가 완주에 있으니까. 다른 시군들은 생물은 갖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멀으니까. 그러니까 가공품만 갖다 놓는데 우리가 들러리냐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민원을 넣더라고요. 나는 힘이 없다. 행정에다 얘기해라. 일단 지금 각 시군이 로컬푸드 매장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농산물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거든요. 각 지역에서. 어떤 시스템을 가져갈 거냐 하는 게. 또 하나가 이제 마을 사업하면서 마을들이 레스토랑을 다 만듭니다. 뭐 전라북도에 농가 레스토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레스토랑 하면 안산시 그렇잖아요. 중앙동에다 레스토랑 해야지 저기 이동에다가 레스토랑 하면 돈 벌겠어요? 못 벌잖아요. 이 이동 뭐 또 뭐 이런 걸 따지는데 농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내가 우리 마을에서 식당을 통해서 팔아보겠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갔던 새참술에는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새참술에는 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 시작해서 레스토랑을 낸 거를 올해 한 군데 더 낸 겁니다. 2군데. 그래서 제일 히트치죠. 또 저도 와서 누가 점심 안 먹었다 그러면 저기 가라고 하죠. 왜냐면 마을을 제가 어디 창고에 가서 드세요 하면 다른 마을들이 저한테 민원했습니다. 왜 우리 마을 추천 안 했냐고. 그래서 되도록 새참술에만 추천하는데요. 아마 더가 아침에 한번 드시면 맛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음식들이 어르신들이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마을 사업은 아까 단계를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어느 정도 인구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서계마을인데요. 35가구입니다. 75명이 삽니다. 이게 전라북도의 보통 마을이다 그러면 저 정도 사이즈. 35가구. 적으면 뭐 한 15가구. 많으면 40가구.
예전에 다 컸죠. 뭐 80호, 뭐 100호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다 줄어가지고 저 정도가 보통입니다. 저기에 60세, 65세가 90%. 마을은요 다 청년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는 45세로 끊었는데요. 지금 65세로 끊고 있습니다. 어디 청년회 회장하면 65세인 청년회 회장이 있어요. 노인회, 청년회, 장년회가 없어졌죠. 청년회가 있어요.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이렇게 세 조직들이 되게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35가구가 중에 대개 한 80% 이상이 참여하면 저희가 지원합니다. 마을 주민들의 80%가 동의를 구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1단계 사업부터 멋있는 마을, 참살기, 마을기업, 불과사업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버는데요. 뭘 갖고 버냐면 1단계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환경미화. 지난주 똑같아요. 250만 원 갖고 마을 벽 그리고 마을 꽃도 심고 뭐 하는 목적은 마을 꽃 심고 가꾸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키는 공동체입니다. 어르신들이 얼마나 모여서 이 일을 함께 했는지 회의를 얼마나 했는지 그게 점수의 60%를 차지합니다. 제가 매년 진안하고 완주는 심사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완주는 늘 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 말때 안 돼 이렇게 그냥 해도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근데 진안을 꼭 심사를 하는데 제가 진안 심사를 가는데 얘들은 뭐 의리의리하게 한 거는 점수를 안 주죠. 그건 분명히 업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 마을은 너무 열심히 했어요. 어르신들이. 그건 제가 알아요. 1등 하면 1000만 원 주거든요. 250만 원 갖고 해서 1000만 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2단계 이제 1000만 원짜리 사업을 가는데 1000만 원을 더 받는 거죠.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1등을 제가 안 줬습니다. 왜냐면 1등을 주면 그 마을 쓰러질 것 같았어요. 너무 뭐 열기가 너무 세가지고 2등 줬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가서 제가 막걸리 사갖고 가서 이실직고 했죠. 어르신 사실은 1등인데요 1등을 줬으면 여기 쓰러집니다. 그래서 2등 줬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사업을 했는데 그런 겁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공동체로 모여보는 훈련을 다시 회복하는 걸 하신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 넘어가면 이제 허접한 거 하죠. 뭐 우리가 뭘 한번 녹즙을 내서 뭘 해볼까? 뭐 양파즙 짜볼까? 뭐 칡즙 내볼까? 뭐 해서 하는데 이 마을은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전통 한과하고 다양주, 술 담그는 걸 도전해보겠다 했는데 술은 포기했습니다. 이 술을 담글 때마다 맛이 틀리는 거예요. 술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한과를 갔죠. 저희 전라도에서 이거를 구수계라고 불러요. 근데 구수계가 없어서 못 갑니다. 이 마을에서 생산하는 구수계. 그러면 자본주의 논리로 하면 소비가 늘어나면 생산량을 늘리죠. 생산량을 늘렸는데 소비가 안 쫓아오면 뭐예요? 돈 들여서 홍보하죠. 농촌은 못하게 합니다. 없으면 없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꾸준하게 일을 하려면 체력 관리를 해야 돼요. 밤새서 저거 만들면 만들어져요. 왜냐면 매장에 요구하는 대로 다 팔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건강을 해치. 추석에 저기 이 상자로 2만 개, 3만 개 만들거든요. 추석 대목 노리느라고. 그럼 올해 2만 개 팔았어요. 우리 같으면 내년에 한 3만 개 만들어서 돈 좀 더 벌어볼까? 못하게 합니다. 2만 개. 없어서 못 팔면 만들자마자 주문이 다 끝나죠. 그러면 우리 뭐예요? 조금 더 해볼까 그러는데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힘들게 일하면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즐겁게 돈을 웬만큼, 얼만큼만 벌고 먹쳐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마을이 지금 월 한 7, 800 정도 매출액을 올립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일당, 또 재료비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안덕마을인데요. 이 마을은 마을 사업하게 된 게 특이해요. 이 완주가 대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산물 갖고 뭐 사업하는 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생산이 안 돼요. 이 마을은 산골짜기 마을이에요. 근데 이 마을에 유명한 한방병원이 있었습니다. 암치료. 그래서 이 마을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농산물을 팔아보자. 식당을 운영해보자. 숙박시설 만들어보자 해서 사업을 한 거예요. 1년 지금 한 몇 억 단위 벌어요. 일하는 사람들도 한 60명 돼요. 왜냐하면 식당 조리해야죠. 청소해야죠. 설거지해야죠. 빨래해야죠. 뭐 어쩌고 하니까 파트로 일하는 마을 어른들이 그만큼 많아요. 그래서 찜질방도 원래 병원에서 하던 거를 마을에서 받고 식당, 숙박시설이 한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요. 여름에는 8월달 같은 경우 한 6월달에 예약을 해야지 8월달에 와서 쉴 정도. 근데 이제 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안산 의료생협 같은 병원을 하나 세우자. 그래서 마을에서 병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방, 양방. 의사 둘, 간호사 해서 5명이지. 그러니까 마을에 병원이 생기니까 마을 어른들이 굉장히 좋죠. 마을 보건소 한번 가려면 한 30분을 버스 타고 나와야 되는데 마을에 병원이 있으니까 마을에 그냥 치료가 됩니다. 여기도 두부 갖고 700, 800을 올리는 마을. 이 두부를 이제 하기 위해서 콩을 재배하죠. 옛날에 한 마을에 두부 생산을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포장도, 이 진공 포장도 안 하고 검은 봉다리 들어서 팔았어요. 잘 팔렸습니다. 손톱은 맛있죠. 어른들이 하니까. 콩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사서 두부를 만들었죠. 맛이 틀려졌잖아요. 그 마을 망했습니다.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욕심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아니고 조금 더 벌어볼까 하면 다 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되죠. 그래서 결국 그 마을의 시설이 지금 아직도 잠자고 있어요. 이 마을도 자기네 마을에서 콩 재배한 것만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유명한 다드미 공연단 마을인데요. 제가 이 마을을 왜 소개하냐면 이 마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저희가 사는 마을에 13가구 살거든요. 제가 막내입니다, 우리 동네. 아무튼 저는 마을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밖에 없잖아요. 맨날 여기서 마을 속으로 하니까 맨날 늦게 가고 그 이장님이 또 출근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마을의 이장님이 뭐 면에서 저희 같은 이제 면이죠. 면에서 무슨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사업 좀 해보십시오. 이장님이 마을에 하잖아요. 어른들 뭐라고 하는데요? 이장이 알아서 해. 귀찮아. 이러잖아요. 그런 마을은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을은 왜 다듬이 공연당이 생겼냐면요. 75억짜리 사업이 들어갔었어요. 농촌 종합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마을 한 6개가 뭉쳐서 시설과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돈 많이 들여요, 농촌에. 근데 성공을 잘 못해서 그렇지. 아무튼 어르신들이 맨날 남정네들이 뭐 하러 왔다 갔다 하니까 부하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도 뭘 좀 하게 해줘.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어르신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장당 드는 거죠. 그잖아요. 시집 와서 맨날 장당 드세요. 근데 장당 드는 거는 어느 말이나 다 선수예요. 그거는 경쟁력이 없어요. 그 다음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다듬이 공연단을 만든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우리도 마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공연단을 만들겠다 그래서 유명한 공연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끝에 할머니가 지금 거의 90세가 다 되셨어요. 아직도 공연을 쫓아오시는데 지금 올해서부터 2기 후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가지고 이게 다듬이 공연단은 공연하는 모습은 멋있는데요. 이 날르는 사람이 죽을 똥 쌉니다. 돌을 다 날라야 되니까 그게 일입니다. 여기도 지금 식당을 운영하는데 14가지 산나물을 비벼먹는 식당으로 어르신들이 1년 내내 나무를 채취한 거 가지고 식당을 유명한 마을.
니네 공연할 때 돈을 받습니까? 당연하죠. 공짜가 없어요. 공연비 비싸요. 처음에 막 홍보할 때 제가 했거든요. YMC 있으니까 뭐 하면 어머니 와서 공연 좀 해주세요 했더니 10만 원이었어요. 이게 2005년도죠. 지금은 한 4, 50만 원 맞습니다. 뭐 프로들하고 똑같이 해주는데 여기는 이 미녀창단으로 마을 사업한 팀입니다. 여기도 마을에 농지가 없어요. 농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기들 먹을 거 정도인데 어느 날 귀농한 사람이 미녀 전문가가 있었어요. 심심풀이로 저녁에 마을에 가서 미녀를 배웁시다. 한두 달 하다가 우리 이럴 게 아니라 합창단 만들었시다. 그래서 미녀 합창단을 만들어서 여기도 공연을 많이 다닙니다. 다만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었어요. 여기 요즘에 서 있었는데 견디지 못했어요. 이 여성 등살. 그 다음에 이 마을의 경로당은 이 할머니들이 다 차지해가지고요. 마을에 갈 때마다 할아버지들은 마을에서 왔어요. 그래서 올해 경로당을 하나 다시 짓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민원을 넣었죠. 어머니들, 할아버지 방송 꼭 확보해 주십시오. 할아버지가 서너 분이 계시는데 늘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마을 사업을 꼭 농산물 또 어떤 지리적인 걸 하지 않고 마을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마을에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일입니다. 되도록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사업입니다. 저 뒤에 이제 공동체 뭐 신문 만드는 공동체, 무슨 빵 만드는 공동체, 뭐 지금 다 독립해서 돈 많이 벌죠. 그거를 이제 매년 5개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7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이면 또 한 2,500원. 그래서 작년에는 3D 컴퓨터 프린트기 출력을 하겠다. 내가 이거 갖고 아이들 교육도 하고 모형도 만들고 뭘 하겠다고 하는 팀이 작년에 사업 신청해서 됐어요. 프린터기가 워낙 비싸서 거기까지는 못 사주고요. 좀 중고로 사줬는데 그거 갖고 사업을 하는 거죠.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일자리를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 50개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육 관련한 팀, 문화, 복지, 기타 이런 건데요.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 옆에 건물에 3팀이 지금 같이 쓰고 있는데 안독공 신문 만드는데 그 다음에 제가 제빵하는 아줌마들, 준마들의 협동조합, 공동 육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이 운동장 걸어오시고 애기들 놀이 기구들이 좀 있었을 때 이 지역의 젊은 처자들이 공동 육아를 해서 우리가 운영하겠다고 해서 이 옆에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독립해 나갈 거예요. 여기는 이제 방과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가르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팀이고. 여기는 산악인입니다. 그래서 모집 탐험대를 만들어서 아이들 인성교육 하겠다. 운영하고 있는 팀이고요. 여기는 이제 신문 만드는 팀입니다. 지금 5명이 일하고 있고요. 지금 한 3,000부 정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거는 일간지가 아니고 월간지니까 마을 어른들이 늘 표지 모델, 이분도 표지 모델이에요. 이분은 말 타고 출퇴근 하면서 농사 짓는 분이에요. 교산에 사는 분. 왠지 한번 보시고, 내일 아침에 혹시 운 좋으면 아마 말 타고 갔다 왔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독립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공동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제빵하는 팀인데 아까 준마들에 있고 마더쿠키 있고 이윤이라고 청년들이 제가 제빵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 결혼 이민자들이 제가 제빵하는 팀인데요. 지금 연 매출액이 한 3억 정도. 왜 그렇게 됐냐면요. 처음에 이게 판로가 없었잖아요. 근데 로컬푸드 매장이 생기면서 안정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빵만 만들면 할 수 있는 매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3팀이 공동 브랜드도 만들고 공동의 작업실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웃님 같은 경우 청년이 하고 있는데 월 매출 5천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고용 창출을 많이 잘하고 있죠. 여기도 결혼 이민자입니다. 안산에 결혼 이민자들이 많은데 이 팀은 카페를 운영하는 팀입니다. 15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요거 정도 사이즈의 올드문에 올해 처음으로 히트를 한 게 베트남 쌀국수 15명 좌석에 주저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한번 먹으러다가 배고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한우단지여서 한우협동조합이 전라북도 1호점으로 생겼습니다. 이거를 맛보시려면 9시까지 문이 열려있어요. 그 다리 건너오면 모르죠. 저기 대표가 소고기를 쏜다 현 사장님이 쏘면 또 제 이름 긋고 갈까봐. 가시다가 얘기하신 거 같아요. 아, 여기를 안 드시면 화성에 가서 드세요. 동탄에 똑같은 거 오래 만들었어요. 여기가 이제 한우단지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여기가 한우를 가지고 성공한 마을, 지역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끄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파식으로 했어요. 연물. 10집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은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친환경 소로에서 처음에 100명이 800마리 소 갖고 하루에 4마리씩 소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7마리 소요. 부위별로 가서 진짜 맛있어요. 이 냉동이 없으니까 냉장만 한 거잖아요. 굉장히 맛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도 그 갈비탕, 그다음에 비빔밥 하거든요. 12시 반에 가면 갈비탕이 없어요. 그날 물량이 땡. 비빔밥 뭐 1시 정도까지 가면 땡. 육, 사시미 먹고 싶잖아요. 그것도 전화로 주문 안 해놓으면 없어. 그만큼 여기가 이제 도시랑 가까워서 장사가 잘 됩니다. 옛날에는 더 잘 됐었대요. 2003년도에는 저 내려오기 전에는 음식점을 했었는데 진짜 쌀가마니로 돈을 퍼담았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생겼대요. 목사님 얘기로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 후손 그 나머지 팀들이 다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드는데요. 너무 잘 되니까 이 음식업계에서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갔더니 또 하나는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내분이 일어났답니다. 뭐 상상을 했어요. 쌀가마니로 자루를 퍼담았다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만합시다 그래서 문을 닫았다. 이제 개인이 이제 하고 있다가 다시 협동조합을 냈는데 9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8시 넘어가면 고기 부위 먹을 수 있는 거를 여기 사서 2층에 올라가서 이제 상차례를 받는데요. 내가 먹고 싶은 부위가 없죠. 8시에. 그 다음에 완주가 또 이렇게 귀농한 사람들, 소농, 가족농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 인프라를 잘 만들었습니다. 이 가공 공장인데요. 아까 그 서계마을에 그런 무슨 가공을 하려고 하면 농촌이 식품위생법을 통과해야 됩니다. 식품위생시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몇 억이에요. 근데 뭐 그거 조총 좀 만들어 보겠다고 그 1년에 몇 번 쓰다는 거를 몇 억씩 들여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옆에 가공센터가 있어요. 모든 농산물은 거기 와서 교육받고 가공해서 내가면 돼요. 그럼 식품위생법을 통과합니다. 저 완주가 올해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귀농한 사람들이 잘 이용하죠. 귀농한 사람들은 뭐가 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돈은 없지만 돈도 잘 못 벌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생산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공동체 중에 하나가 여행사업단입니다.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 견학하러 오는 사람들 기획해주고 안내해주고 여행사업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공동체 사업을 하는데요.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아파트 내에 빈 시설에 도서관 만드는 걸 작년서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20개씩 지원해서 지금 한 30개 공동체를 요청했는데 어떤 마을은 수공예로, 어떤 마을은 보드게임, 어떤 마을은 축구단으로 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할지 공동체가. 왜냐면 아파트는 전주의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돌아서 살다가 또 더 좋은 데 가고 살다가 그런 게 이제 지금 어떻게 해결할 거냐 걱정인데 제가 이 축구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결혼 이민자 자녀들로 축구단. 근데 결혼 이민 자녀들이 되게 자존감 때문에 늘 주눅들어 있잖아요. 저희가 만들어 놓고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이 그렇게 밝아요. 제가 가면 제가 애들한테 물어보지 않잖아요. 야, 너희 엄마 어느 나라? 이렇게 물어보면 실례잖아요. 다 얘기해요. 쟤는 네팔이고요. 쟤는 필리핀이고요. 아이들이 축구하면서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 만들고 작년에 전국대회 나갔죠. 꼴찌했죠. 골키퍼가 자기가 골키퍼인 줄 몰라요. 같이 구경하고 서 있다가 골을 넣고. 지금 그래서 완주는 저희가 이제 10만을 바라보고 있고 또 약속 프로젝트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됐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뭐 할 건지를 고민하는 단계가 와 있습니다. 완주가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싸, 하나는 음식 축제라고. 저희가 처음에 약속 프로젝트 할 때 저도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100농가에 100가지 밥상에 100군데의 숙박시설을 해보자. 멋있잖아요. 그죠? 농촌에 가서 그 집에서 자고 그 집의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투어를 해보자. 100가지 음식이 안 나왔어요. 30가지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어르신들의 음식 솜씨가 거기서 거기에요. 저만 그냥 음식 심사하느라고 주우통 쌌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게 안 나오니까 음식 축제를 하자 그래서 와일드푸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음식 그 다음에 이제 귀농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퓨전 개구리 뒷다리도 이때 먹을 수 있고요. 참새는 이제 뭐 환경 때문에 메추리 대신 구이를 먹을 수 있고 소모 구이를 그 다음에 여기가 소 단지입니다. 근데 소 하면 뭐 완주 소 이렇게 합니까? 횡성이지. 또 전라북도 내에서도 뭐 소 하면 정읍이지 여기 안 치거든요. 여기가 친안동 소 단지이긴 해도 생산량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소싸움은 그래서 완주가 소싸움을 굉장히 전력 투구합니다. 제가 특별히 또 소싸움을 꼭 구경 한번 가셨습니다. 소가 영물이에요. 정말 영물이에요. 이 소싸움을 가시면 소에 아마 반하실 겁니다. 한 1톤 되는 소가 그 조그만 울타리에서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1톤이면 2톤이잖아요. 들어간 게. 공간이 별로 안 남아요. 근데도 그 등치가 싸웁니다. 어떻게 해요? 툭툭 쳐보고 알아요. 내가 쟤를 이겨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멋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싸움 가보시면 주인이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옛날에 어르신 왜 권투 경기 보면 바깥에 있는 코치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옛날 텔레비 보면 아나운서리보다 더 여기도 똑같아요. 고수들은 절대 소리 안 질러요. 고수들은 뒷짐지고 있어요. 초짜들은 되게 소리 질러요. 뭐 왼쪽으로 돌아 오른쪽으로 돌아 그렇게 해서 내 뒤로 물러 소한테 소리 질러요. 근데 고수는 절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희 동네 어르신이 1등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르신 왜 한마디도 안 하세요? 딱 그 말. 제가 내 마음 알아. 그 어르신이 1톤짜리 서로 갖고 전국대회 우승했는데 내 마음 아니까 지가 다 알았어요. 나는 구경만 합니다. 1등 했어요. 영물, 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인간하고 교감이 가장 큰 동물이 소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교감해요. 소싸움을 가서 보시면 정말 소가 멋있는 동물이구나. 근데 좀 아이러니해요. 한참 응원하다가 옆에 가서 이제 소를 또 구워 먹어요. 그래 또 배가 부르면 또 와서 또 구경. 먹는 소하고 싸운 소는 틀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완주가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저희가 또 그 역할을 하면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좀 갖고 오지 마라. 누가 뭐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래도 여기서 월급 받으면서 생활하니까 기본은 돼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안 해. 아 그래? 그럼 우리가 해줄게. 그럼 제가 합니까? 직원이 하지? 야 이것 좀 해줘라. 그러면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민원이 하나 있고요. 제가 맨날 동네에서 나가면 동네 사람들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농사 짓다 보니까 맨날 낮술 먹는다고. 낮술 좀 자제하시라고. 안산에서도 낮술 많이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더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제발 좀 일거리 좀 만들자.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들으면서요. 그걸 생각 느꼈거든요. 아, 적당하게 하라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어느 손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라고. 아, 그거 보고서 좀 제가 왜라고 생각했어요. 아, 잘 되니까 마을 부흥을 위해서 많이 붙자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죠 한다는 게. 저희가 마을 사업이요. 한 1,000만 원짜리서부터 시작해서 한 200억까지 가는 마을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런 거를 가져오는 걸 권장을 잘 안 해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잘 재미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미나게 사는 방법, 즐겁게 사는 거, 그 아이템을 찾는 게 중요하지. 돈이요 뭐 중앙부처 사업 저희가 다 써주면 웬만큼 뭐 또 심사위원들 뭐 로비 좀 하고 하면 뭐 다 되죠. 한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뭐 떼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쉽지가 않기도 하거든요. 또 가끔씩 그러기도 합니다. 저 어디 마을에 가서 뭐 하면 지난해 한 마을은 14억이 들어가는 마을이 있었어요. 2년. 그 이제 산촌 생태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에 펜션을 지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산촌에. 산촌이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지 않아요. 17가구가 살아요. 그냥 독거노인 뭐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부부가 살거나 자녀가 있거나 하는 거는 한 5가구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농담으로. 어르신, 2년 동안 사업할 게 아니라 그냥 책 8천씩 나눠 가집시다. 사업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맨날 회의해야지, 뭘 하면 보고해야지, 서류 만들어야지, 또 뭐 하면 감사 나오지 하니까 이렇게 살아생전에 무슨 영화를 본다고 이거 합니까? 차라리 그냥 n분의 1로 나눠 가집시다. 농담도 그렇게 하는데 사업을 기왕에 하시면 좀 즐거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아무도 하루에 다시, 화이팅! 화이팅!